지난 1968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정부가 맥주와 소주, 막걸리 같이 술에 붙는 세금인 주류세 개편안을 개정했습니다. 이 소식 말고도요.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긴 채 호화 생활을 향유한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향후 파장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이 주세법 개정은 앞서서 한 2번 정도 다뤄봤는데 그 어느 중간 지점 정도를 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종에 따라서 소주는 서민의 술이기 때문에 똑같이 종량세를 도입하거나 뭐 도수에 따라 매기면 세금이 막 높아지니까 결국에 이제 정부가 내린 방침은 맥주하고 탁주, 그러니까 막걸리 두 주종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술값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술값은 세법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아직은 확정됐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9월 달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부 방침대로 한다면 정부 방침이라는 게 일단 맥주하고 탁주, 막걸리에 대해서 종량세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이 가격에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캔 맥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이 캔 맥주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생맥주 있죠. 생맥주는 도수나 양, 특히 생맥주는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는 생맥주는 가격이 오르는 그런 요인이 생기고 막걸리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을 조정해서 가격 변동이 없도록 하는 현재 가격 요인만 보면 세 가지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그런 변화가 일단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금 두 가지 주종에만 먼저 적용이 되는 건데 앞서 박영식 앵커가 잠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유 무엇인지 아무래도 서민들에게 좀 가까운 주종을 먼저 배려한 부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마디로 소주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종량세로 바꿀 때 소주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맥주부터 먼저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왜 종량세와 종가세, 왜 종량세로 바꿔야 되느냐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종량세로 바꾸었을 때 가장 큰 좋은 점은 지금 맥주하고 막걸리가 종량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품질 향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품질 향상. 왜 그러냐면 현재는 지금 종가세로 할 때 출고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술업자들도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까?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품질 향상하려고 돈을 쓰면 그 돈이 세금에 그냥 반영돼서 2배, 3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종량세로 바꾸면 도수에 따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품질 향상에 돈을 많이 써도 그것은 세금에 더 이상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종가세와 종량세 바꾸는 것의 차이를 우리 극명하게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차이는 이제 저희가 좀 알게 됐는데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저희가 당장 혼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혼용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예외적인 조처입니다. 지금 OECD 국가가 회원국이 지금 36개국인데요. 36개국에서 종가세도 쓰고 종량세도 쓰는 나라는 딱 2나라밖에 없습니다. 호주와 터키입니다. 지금 세금의 원칙은 모든 제품에 형평하게 과세한다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로 해놓으면 이것이 선진국으로부터 특히 위스키를 한국에 수출하는 나라로부터 소세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WTO라는 국제무역기구의 이 위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제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5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와 탁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맥주와 탁주에만 가되 5년 정도의 유예를 두고 소주, 위스키, 와인들도 종량세로 가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주값이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번에 일단
탁주와 막걸리, 탁주와 맥주를 가게 되면 예.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세제도 다른 선진국처럼 종량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의 개편이다 일단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종가세라는 게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종량세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술에 대해서 세금이 지금 72%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거든요. 예. 그것은 주류세만 그렇고 거기다가 부가세 또는 지방세까지 합하면 100%가 넘습니다. 술에 세금을 많이 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술이 몸에 나쁘기 때문에 술 좀 덜 먹으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예. 그러면 술의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가격을 많이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예. 종가세를 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술에 세금을 더 많이 때리는 이런 황당무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징벌, 이 담배의 경우에도 우리가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그만 피라라는 측면에서 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저 종량세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술의 질이 떨어졌던 거예요. 이제 그 밖에도 그 일반 학생들조차 아주 적은 돈으로 소주나 맥주를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 술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예. 그런 면에서 술은 주세법은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예. 다만 하나 우리나라는 독특한 우리나라만 있는 이 소주 이 체계 때문에 예. 종량세로 갈 경우에 소주 가격이 폭등합니다. 예. 그래서 5년 정도 유예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지금 과연 국회를 통과할지는 예.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얘기고, 뭐 보통 식당 가면은 소주가 3,000원, 맥주가 4,000원 이렇게 되고, 뭐 4,000원, 5,000원인 데도 예. 있고요. 뭐 따지고 보면 그게 또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하니 예.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지만 이 방향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멀리 봤을 예. 때 옳은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류세 개편안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악덕 고위세금 체납자들은 잘못하면 한 달간 유치장에 갇힐 수 있는데요. 또 혐의가 확인되면 친척 재산까지 계좌 추적에 들어가고 자동차세가 오래 밀리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경해진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체납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궁금하네요. 예, 현재 지금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억 이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07조 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107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전체적으로 한 해 예산이 53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체납액만 제대로 받으면 세금의 우리 예산의 한 해 예산 20%를 확보할 수가 나라 살림이 달라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지금 체납돼 있는 거 거기다가 좀 단단히 아주 작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저 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예. 이게 사실 우리 그 4대 의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납세 의무요? 가장 큰 의무죠. 우리 아니, 현대 국가에서요. 저는 이게 사실은 이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까지 불법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일단은 본인들이 안타깝게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돈이 없으니까 일단 저런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과세의 공평성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그러니까 정부의 과세 행위에 대해서 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 예. 나는 절대 낼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예.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이죠. 예, 전두환 대통령이지만 예. 38억인가 정도 세금을 안 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예. 기업인 중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때 최고 재벌가로 갔던 김우중 회장님. 예. 김우중 회장님은 300억 이상을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으세요. 아니, 있는 분들이 또 그렇네요. 본인 명의로 된 세금은 없는 것이죠. 본인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걸 또 믿겠습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이 공동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면에서 참 참담한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금을 안 내면서 각종 사회 혜택은 또 다 보고 있고 예. 또 국세청이 최근 조사한 거를 보면 실제로 집에 급습을 해봤더니 예. 냉장고 밑에 예. 또는 싱크대 밑에 마구 헌금이 쏟아져 나오더라. 저렇게 막 지금 현금 다발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 화면을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세금 안 낸 사람이 일차적으로 큰 책임이 있고 또 체납자가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것에도 우리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일단 이 체납 세금을 좀 더 걷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한 거. 그것은 뭐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이런 방안도 있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 세금 징수율이 1.3% 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 체납액 중에서 정부가 걷어내는 건 1% 정도밖에 안 돼요. 107조 중에 1%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거의 99%는 세금을 지금 추징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 30일까지 유치장에 갇히는 거 외에도 다른 게 또 좀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온 조치 중에 가장 혁명적인 게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이제 잡아 가둔데 30일 그 구류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감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정확한 세부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세정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세금을 탈루를 하고 교묘하게 빼먹는 방법에서는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었는데 정당하게라기보다 전두환 대통령처럼 난 세금이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 30일 감치하겠다 이러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30일 감치한다고 해서 과연 세금을 내겠느냐. 오히려 30일 동안 국가의 돈으로 밥만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비판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추가 처벌을 한다든지 또는 노역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행 법 체계상 어려운 것이죠.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그래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액 체납자가 될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그러니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달 구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은 사실 지금 뭐 딱히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없는 거죠. 그냥 세금을 안 내면 가둘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한번 주는 것이지. 약간의 이제 겁을 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것이지 뭐 그것도 굉장히 요건도 까다롭고 그리고 30일 이후에 여유 있게 나오고 돌아다니는들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 것이죠. 아마 강경한 이제 그 방안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거보다 좀 더 강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헌법 질서만 어기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적 의무를 같이 다하자는 거. 그리고 악의적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호화 생활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회들에서는 아무리 지나치게 처벌해도 과하지 않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물론 법적으로 뭐 양형 기준 이런 것도 뭐 이제 나올 법도 하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얘기도 나올 법한데 잘 살든 못 살든 세금 내는 건 국민의 신성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요 내용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요.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